연관관계를 이용한 설계 변경 전달 예측 외에 다른 한 가지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7장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중에 3절 설계 변경에 대한 빅데이터 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에서는 설계 변경에 관한 두 가지 종류, 하나는 온라인 분석 처리, 또 하나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응용 예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이 길이가 좀 길어서 이것을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목표는 설계 변경 과정의 제품 빅데이터 분석 응용 예로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한 설계 변경 분석, 그리고 연관 관계를 이용한 설계 변경 전달에 관한 데이터 마이닝 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한 설계 변경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저희가 이제 설계 변경 예로서, 분석 예로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건데요. 응용 분야로서는 설계 변경 전 과정이고요. 분석 기술은 온라인 분석 처리, 그 다음에 분석 도구로서는 역시 엑셀 피벗 테이블하고 아이템 비용 및 제품 구조 공유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평가 지표로서는 뭐 설계 변경 부품이다. 그 다음에 설계 부품을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부품 고려 가격, 중요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설계 변경 중요도 비교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조를 이루는 구성 관계로 구성된 설계 변경 이력, 그러니까 설계 변경 이력은 제품 구조의 변화, 제품 구조가 추가된 것이라든가 또는 삭제된 것,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계 변경 이력으로 우리가 삼았고요. 그래서 설계 변경의 어떤 중요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 변경에 참여하는 그러한 아이템의 제품 구조상의 공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금 설계 변경 대상이 되는 아이템, 부품이 공유가 많이 되었느냐, 그런 것들을 가중치를 주는 그러한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계 변경하려는 대상 아이템, 부품이 공유가 많이 되어 있으면 그만큼 이 설계 변경의 영향에 대해서 고민을 각각의 공유하고 있는 뭐 부품이나 어떤 제품 구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 엑셀 피벗 테이블을 이용한 설계 변경 분석 예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온라인 분석 처리를 이용한 설계 변경 분석의 결과, 즉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들이 제일 위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뭐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설계 변경 이력 중에 제품 구성 관계, 그러니까 제품 구조를 추가한 거냐, 뭐 삭제한 거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가중치를 주어서 그래프로 표시한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설계 변경에 관련된 제품 빅데이터 분석의 두 번째 예는 연관 관계 분석을 이용한 설계 변경 전달 예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용 분야가 설계 변경 과정 중 연구 및 영향 검토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계 변경하는 진행하는 도중에 어떤 설계 변경을 해야 될 부품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이와 연관돼서 설계 변경할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설계 변경 전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지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설계 변경을 했을 때 그거와 같은 종류의 설계 변경과 같이 일어났던 그러한 설계 변경의 종류들, 이런 것들이 어떠냐, 어떻게 했느냐, 얼마나 자주 같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분석 기술은 이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는데,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서 연관관계 분석이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이 설계 변경 전달을 예측하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분석 도구는 래피드마이너 스튜디오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예를 설명할 때 앞에서 제품 빅데이터 분석 과정을 단계를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단계에 따라서 한번 이 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목표 설정 단계죠.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변경 부품이 결정되어 있을 때, 설계 변경 과정 중에 변경 부품이 결정되었을 때 같이 설계 변경해야 할 부품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전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부품, 특정 종류의 부품을 설계 변경하면 어떤 제품 구조나 기능상의 연관관계 때문에 다른 그거와 관련된 다른 설계 변경이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는 현상, 이런 거를 설계 변경 전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 이제 설계 변경 대상 제품이 복잡하거나 또 설계 변경을 하는 기술자, 공학 기술자가 초보라 어떤 그런 연관관계를, 영향의 관계를 잘 모를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설계 변경 전달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떤 설계 변경에서 연관돼서 같이 설계 변경해야 될 것들을 못했다 했을 때는 설계 변경을 다시 해야 된다든가 또 품질상의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그 목표 설정할 때 질문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질문으로서 한번 다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부품이 결정되었을 때 같이 설계 변경해야 될 부품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입력과 출력, 어떻게 보면 분석 모델의 입력과 출력으로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력은 현재 결정된 설계 변경 대상 부품, 출력은 결정된 부품과 같이 설계 변경해야 될 어떤 부품의 목록 또는 뭐 부품의 종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탐색 분석 이제 단계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 범위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분석 모델을 어떤 거 쓸 것인가 또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확인해 나가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그래서 설계 변경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알아야 될 것은 설계 변경이 어떻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표현되어 있는가, 즉 설계 변경 객체의 구조는 어떻고 이 설계 변경 객체가 다른 객체들,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다른 객체들하고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상 설계 변경 그 제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 설계 변경 제품은 스마트 마네킹에 탑재된 어떤 컴퓨터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마네킹의 어떤 소형 컴퓨터 모듈이 탑재되어 있고요.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또는 카메라,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요구에 따라서 이런 부품들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 그 이력을 이용해서 한번 이 설계 변경 전달에 관한 예를 적용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사진의 예제로 나온 스마트 마네킹의 컴퓨터 모듈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은 어떤 거냐면 거기 사진에 보시면 마네킹의 목 위에 보면은 어떤 디바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얀색 디바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에 이제 저 앞쪽에 보면은 그 카메라가 장치된 그 카메라 렌즈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안에 이런 카메라라든가 또는 그 소형 컴퓨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 모듈들 등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 기능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요 모듈의 변화, 설계 변경을 예제로 설계 변경 전달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관리를 할 때 설계 변경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변경한 부품의 이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은 사실은 설계 변경 전후 부품 또는 제품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 변경의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 이력은 그 대상이 되는 전후 제품에서 어떠한 제품 구조, 정확하게 말하면 제품 구조의 요소인 제품 구성 관계가 추가됐느냐 삭제됐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예제 자료도 여러 가지 하나의 설계 변경, 여러 개의 설계 변경이 있고 그 하나의 설계 변경 안에서 복수의 어떤 제품 구조의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PDM 또는 PLM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변경을 하고요. 그 변경 이력은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PDM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변경 객체와 그 연관된 여러 가지 객체를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설계 변경 대상 제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설계 변경 대상에서 어떠한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을 예제가 된 PDM 시스템의 설계 변경 객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설계 변경 목록은 PDM 시스템에서 분석 대상, 앞에서 말씀드린 예제 제품의 어떤 설계 변경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설계 변경 목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계 변경은 여러 개의 이제 설계 변경이 쭉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각 설계 변경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설계 변경 번호, 일종의 식별자죠. 그 다음에 개요, 설계 변경 전 제품이 무엇이다, 설계 변경 후 제품이 뭐다, 설계 변경 날짜 같은 것이 표시가 됩니다. 예로 우리가 이제 목록을 출력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설계 변경 번호가 366번, 그 다음에 개요는 LED 표시등, 작동 표시를 하는 LED 등을 추가한 그런 설계 변경이었고요. 설계 변경 전 제품은 CMC050, 설계 변경 후 제품은 CMC060. 이러한 이제 설계 변경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각각의 목록에 이런 주요 관리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 이제 PDM 시스템에서 실제 설계 변경 객체들을 출력해서 그 목록을 출력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 보시면은 이제 366이라고 해서 설계 변경의 식별자, 설계 변경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C050은 이전, 그러니까 설계 변경의 대상, 변화 이전의 최상위 제품, 제품 구조의 최상위 제품을 표현하고 있고요. CMC060은 이제 변화된 후에 제품의 최상위, 제품 구조의 최상위 제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 변경 객체들을 목록을 하나씩 이제 구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목록에 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목록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보다 자세히 설계 변경 객체들이 어떤 자료들을 관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던 366번, 366번 설계 변경을 클릭하면 거기에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서 좀 더 보셔야 될 거는 거기에 인풋 아웃풋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설계 변경 이전, 그러니까 변화 전의 제품의 구조의 대표를 하고 있는 제일 상위 루트 제품 아이템의 번호가 CMC050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변경 이후는 CMC060이 이제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볼 때는 거기 화살표 삼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요 CMC050 이제 설계 변경 전 제품의 전체 제품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제품 구조가 설계 변경의 대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CMC060 설계 변경 이후의 전체 구조 제품 구조는 설계 변경 이후에 앞에 설계 변경의 제품 구조가 설계 변경 이전에 CMC050 제품의 제품 구조가 CMC060의 제품 구조로 변화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설계 변경의 이제 자세한 정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 변경 이력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상, 이전
설계 변경 이전 제품, 설계 변경 이후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 구조의 변화를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제품 구조의 변화를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제품 구조의 변화라는 것은 구성 관계,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제품 구조의 엘리먼트 요소인 구성 관계가 삭제되거나 추가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 변경 이력이라는 것은 그런 REL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REL 그 제품 구조가 삭제됐느냐 그 다음에 추가됐느냐 cut, add라는 그런 오퍼레이션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제품 구조, 대상 구성 관계와 거기에 적용되는 오퍼레이터, cut or add 저희 같은 경우에 그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설계 변경 이력 객체를 나타내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품 구조의 변화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설계 변경에 여러 개의 이력으로 이렇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설계 변경의 이력은 여러 개의 제품 구조의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 변경 336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설계 변경 이력 정보를 보면 CMC 060 제품 구조가 이전 제품인 CMC 050 제품 기준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제품 기준으로 이후 제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를 표현하는데 그때 마이너스는 이전 제품에서 삭제된 빼진 제품 구조고요. add는 이전 제품에 없었는데 추가된 제품 구조를 표현을 합니다. 제품 구조의 변화 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설계 변경 366에서 기존 제품의 구조물 부품에 LED 구멍이 필요해서 CMM 020 탑 마운트라는 어떤 그러니까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떤 껍데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고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그러한 탑 마운트 부품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LED 제어를 위해서 그 다음에 CMS 100 제어 프로그램이 이제 삭제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삭제됐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도 부품처럼 보기 때문에 CMS 110, 그러니까 CMS 100 소프트웨어 부품이 삭제되고 CMS 110 소프트웨어 부품이 추가된 것,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전자제품의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LED 부품 자체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CME 030 LED라는 부품이 추가되는 이러한 설계 변경, 그러니까 제품 구조의 어떤 요소, 제품 구조 요소의 변화가 있었고 그것들이 제품 그 설계 변경 이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화면은 이제 PDM 시스템에서 방금 설명드린 설계 변경 366의 설계 변경 이력을 표현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제품 구조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전의 제품 구조에다가 어떤 걸 더하고 어떤 걸 빼서 이후에 설계 변경 이후에 제품 구조가 됐다는 걸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은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추가된 건 플러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제품 구조의 변화가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설계 변경의 자세한 정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의 이력을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탐색 분석 활동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 탐색 분석 활동 결과에서는 PDM 시스템에서 어떻게 그 설계 변경을 표현하고 관리하느냐. 표현한다는 건 이제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 안에 설계 변경 객체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리고 그 표현된 설계 변경 객체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제 각각의 설계 변경을 표현하느냐 하는 과정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설계 변경에 참여한 부품들의 종류를 연관관계 분석해서 부품의 변경이 결정되었을 때 그거랑 같은 항상 같이 왔던 종류의 변경, 설계 변경을 설계 변경에 같이 왔던 부품들을 찾아내는 것을 하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연관관계죠. 연관 관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연관관계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 장바구니 분석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면 꼭 같이 사는 물건들이 있더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물건을 샀을 때 그런 룰을 연관관계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다음에 뭘 살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어떤 데이터 마이닝 어떤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계 변경 전달에 이런 탐색 분석을 하면서 이런 연관관계 분석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이런 탐색 분석 활동 중에 이제 아이디어를 얻고 그것을 다음 단계에서 이제 추진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 변경이 어떻게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탐색 분석 활동에서 설계 변경 객체 구조를 살펴보고 그 객체를 이용해서 설계 변경을 표현한 또 설계 변경의 이력을 표현하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평가 지표와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평가 지표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설계 변경 객체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자료를 진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걸 계산해서 평가 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의 저장은 설계 변경을 관리하는 PDM 시스템의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설계 변경 객체에 의해서 저장이 되겠죠. 제품 자료 모델에서 설계 변경 관련 객체와 관계와 속성을 표현한 모델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제품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한 제품 자료 모델에서는 EC 객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체인지, 그러니까 설계 변경 객체죠. 그 객체는 올드와 뉴 속성을 이용해서 이전 설계 변경 이전 제품의 루트, 그러니까 제품 구조를 대표하는 그런 아이템을 연결하고 뉴는 설계 변경 이후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이 앞에 설계 변경 이전 제품이 이후 제품으로 어떻게 하나씩 변해있냐는 앞에서 말씀드린 설계 변경 이력 객체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에 방금 말씀드린 EC 설계 변경 객체하고 그거에 관련된 다른 객체들을 좀 더 자세히 속성까지 표현한 그러한 모델이 보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EC 객체가 설계 변경 객체가 있고요. 거기서 old와 new라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이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이죠. 아이템이 연결돼서 이전 부품, 이후 부품을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은 사실 제품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품 구조를 표현하는 구성 관계는 우리가 REL이라는 relationship 이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REL 객체를 이용해서 related, relating, 조립품, 부품 이런 식으로 관계를 표현했는데 그 EC하고 REL의 관계 사이에 EC history라는 게 있습니다. 설계 변경 이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EC라는 것, 설계 변경에서 설계 변경 이력이라는 것은 이런 구성 관계, 제품 구조가 어떻게 변했냐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가리키고요. 거기에 더해서 제품 구조가 더해졌느냐 빼졌느냐 그런 오퍼레이션이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퍼레이션 add와 cut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은 설계 변경과 설계 변경 전후를 표현하는 아이템과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의 제품 구조 REL 사이와 REL과 설계 변경과 EC 히스토리라는 것으로 어떻게 제품 구조가 하나하나 변했는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EC 히스토리 객체를 이용해서 전체 설계 변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설계 변경 이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개발 데이터베이스에 설계 변경 이력 객체를 이용해서 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 중에 CMS 100이라는 제어 소프트웨어를 CMS 110이라는 제어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을 표현한 것을 어떻게 설계 변경 이력 EC 히스토리 객체를 위해서 표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EC 히스토리가 설계 변경 이력을 표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계 변경 366 객체에 포함된 01과 02 두 개의 EC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01은 CMS 100을 그 제품 구조에서 떼어낸 거, 마이너스 한 거고요. 컷한 거고요. 또 다른 하나의 EC 히스토리는 CMS 110 아이템을 제품 구조를 추가한 것입니다. 그림에 방금 설명드린 CMS 100을 떼어낸 것과
CMS 110을 추가한 거를 표현한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양쪽 끝 날개에 있는 EC 히스토리인데요. 첫 번째 01 EC 히스토리, 좌측에 있는 EC 히스토리를 보면 요거는 자기가 속한 설계 변경, 366 설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REL, 050 REL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0 REL 제품 구조고 이게 제품 구성 관계고 제품 구조의 어떤 요소죠. 그래서 그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히스토리에 보면은 cut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즉 CMS 100 제일 좌측에 제일 아래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잘라낸 이력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우측 끝으로 오면은 이시 히스토리 02가 있습니다. 이 이시 히스토리는 역시 자기가 속한 366 설계 변경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쪽은 이제 070 REL, 070 제품 구조, 제품 구성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의 오퍼레이터는 add입니다. 즉 CMS 11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 제품 구조 추가하는 그런 제품 구조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366 설계 변경 중에 그 CMS 10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떼내고 그다음에 CMS 110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한 그런 설계 변경 이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 변경 이력은 우리가 표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이력표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거를 표로 표현하면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EC 설계 변경 366의 조립품 그러니까 페어런트죠. CMO 120이고요. 구성 부품은 CMS 100.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제품 구조 또는 제품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립품, 구성 부품 이 조합이 하나의 제품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산으로 보면 컷 잘라졌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줄을 보면은 CMS 150, CMS 110이라는 이 제품 구성, 제품 구조가 add 됐다. 그렇게 표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 변경 이력 표로 설계 변경 이력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